안녕하십니까. 사라제키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고 남겨주시고요. 8월 13일 화요일 에피소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일리 크립토 뉴스에서 시도해보고 있는 경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에피소드입니다. 영어로 when recession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크립토 세계 그리고 또 거시경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구로 경기 침체 오는 거냐, 언제 오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립토 시장에서는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20-30% 떨어진 것, 그리고 또 거시경제, 전통 금융 측면에서는 나스닥이며 일본이며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엄청나게 곤두박질 치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그리고 또 경제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경제 침체의 진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경기 침체를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수치들, 지표들을 좀 알아봐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금리,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뭐 실업자 수, 그리고 주택 모기지 이자율, 그리고 대출 이자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율, GDP 등등등 대표적인 경제를 나타내는 수치들 등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깊게 경제학적으로 들어간다 보면 경기 침체 자체를 판단하는 그런 지수들,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경제에 푹 빠져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경기 침체를 만드는 어떤 지표들을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데믹 이후에 좀 아주 급격하게 올랐던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준을 좀 하락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려왔던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을 좀 둔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를 둔화시키는, 시장 자체를 둔화시키는 그런 위험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리스크는 항상 2022년, 2023년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던 바로 지난주에 일본의 캐리트레이드 통한 청산 압박, 그리고 나스닥 하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 실업률 증가 등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 좀 온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부양 정책을 해야겠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을 통한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금리 인하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경기가 부양된다? 바로 그렇게 해결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또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주택, 대출을 할 때는 사실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가 부양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많아지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또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을 구하고 경제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또 GDP는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저희 에피소드 소개란에도 저장을 해두었는데요. GDP라는 것이 경기가 부양되면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일을 구하고 또 임금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과 바로바로 맞물리면 좋겠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모든 것은 다 오르는데 내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사실 조금 슬픈 이야기도 하지만 GDP가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 퀄리티가 있는 경제, 또 의미가 있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소비자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잡아지면서 GDP 그리고 실업자율이 줄어들더라도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이 일어나느냐, 의미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그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이냐, 이것이 지속이 돼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또 그게 수요로 발전이 되고 GDP가 또 상승을 하고 실업자율은 떨어지고 또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또 수요도 생기고 대출이 생기지만 잘 갚아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여러 경제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시 돌아와서 경기 침체라는 것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어서 보자면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비를 하고 또 이자율이 하락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 그거는 투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하나 들었던 팟캐스트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자가 하락하면서 투자가 유도가 되고 시장에서 돈이 돌아야 경기 부양 정책이 이제 성공을 한 그런 사례가 되는데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또 내리더라도 굉장히 낮은 금리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향된 저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저점에서 조금 더 상향된 최저점을 찾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재금융, 재투자를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본을 돌리는, 자본을 재투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내리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경기 부양 정책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른 것들, 다른 요소들과 맞물려서 실업률이 줄어든다든지 좀 의미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GDP가 또 늘어나고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하고 하는 활동들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렇게 흑백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경기 침체의 어떤 성향, 어떤 지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서 완전히 안 좋은 상태로 가느냐 혹은 좋은 상태로 가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는 더 많은 요소들이 분석이 되어야 또 더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가져오셔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대안적인 투자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투자 자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변동성이 많다는 그런 특징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조금은 대안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투자 자산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 자산들이 좀 잘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암호화폐가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안전자산이라는 것들이 조금 인기가 떨어지면 오히려 암호화폐 자산 투자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침체의 현상이 계속 지속될수록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설을 하나 내놓아 보면요. 전통금융시장 안전자산이라고 기본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자산들의 시장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대한금융인 암호화폐 시장이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가설은 암호화폐 자산 역시 거시경제에 속한 투자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8년, 2008년 계속 겪어왔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자산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암호화폐 자산도 그런 거시경제에 들어가는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좋지 않으니 암호화폐 금융, 디파이 금융들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봤던 지난주에 나스닥 하락과 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청산 위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암호화폐 가격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에는 암호화폐도 이런 거시경제의 경기 침체를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경제학을 공부했다거나 투자의 경험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암호화폐를 공부하면서 또 산업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금융 그리고 또 투자 관련된 지식들을 접하면서 몇 가지 가설을 좀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의 가설이라고 하기보다 지금 시장과 학계에 있는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가 좀 모아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정리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 잘 될 수도 있다, 나쁘게 될 수도 있다. 요 두 가지니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일들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투자 상품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투자 방식과 또 투자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변동이 되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항상 보시고 본인과 맞는 투자 방식,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식을 좀 더 얻어서 적용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 관련된 좀 진실을 파헤쳐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시는 지식이 있으시다. 제가 좀 커버하지 못한 경기 침체 관련된 어떤 가설이나 분석이 있으시다. 언제든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탈맥지수를 보시면 31로 계속해서 공포지수에 머물러 있고요. 시장이 좀 반등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빗썸코리아에서 가격 차트 한번 보시면요. 현재가 기준 1위는 비트코인 2.31% 내려간 8,235만 7천원, 2위는 연바이낸스 2.28% 내려간 703만 5천원, 3위는 이더리움 2.25% 내려간 369만 1천원, 4위는 메이커 0.36% 올라간 279만 3천원, 5위는 BNB 0.21% 내려간 72만 7,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0.9% 내려간 48만 3,100원, 7위는 솔라나 3.26% 내려간 20만 1,800원, 8위는 아베 0.52% 올라간 13만 4,800원, 9위는 일루비움 2.03% 내려간 6만 2,800원, 10위는 컴파운드 1.25% 내려간 5만 9,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그리 보시면요. 탑크립토 게이너에는 Decentrawood 이라는 프로젝트의 DEOD 토큰이 99% 올라간 0.009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크립토 루저 보시면 링고스라는 프로젝트의 LING 토큰이 42% 내려간 0.00023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탑 트렌딩 크립토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코인이 2, 3, 4, 5 위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3일 화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신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리뷰, 구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